안녕하십니까. 작은 치선들을 이어 큰 치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불과 엊그제 일어났던 일도 까맣게 있는 경우가 많고, 굳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새로 밀려드는 수많은 뉴스에 치여서 한때 새롭게 느껴졌던 소식이 어느샌가 그저 그런 구문이 되고 맙니다. 2024년 12월 21일 밤에 있었던 소위 남태령 대첩 역시 어느새 희미해진 기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내란의 잔불이 정리되고 있지 않았던 그때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의 농민들이 주축이 되었던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다가 남쪽 관문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던 사건.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했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보고 자발적으로 모였던 시민들이 온기를 나누고 서로를 다독이며 지샜던 그 긴긴 동짓날 밤. 외로웠던 농민투쟁단의 트랙터는 결국 그 고개를 넘을 수 있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나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란의 위태위태함을 넘어서게 해준, 우리의 힘을 확인하게 해준 그 새롭고도 찬란했던 연대의 기억을 왜 지금 우리는 되살려내고 있지 못할까? 거꾸로 돌아가던 시계를 멈추고 서로 다른 직업, 경험, 정체성을 지녔던 이들이 손을 맞잡아 다시 세상의 시간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환하고 뚜렷한 빛으로 알려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목요 초대석으로 만나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우리가 연대했던 사람들, 그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17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이 왔다. 그 무대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광장에서. 네, 전국 농민의 부산 경남연맹의 전주환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비가 억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 먼 곳에서 이렇게까지 오시게 해가지고 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농사는 그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벼농사 네. 이제 모내기는 좀 이제 끝났고요. 지금 추비라고 하는 비료도 지금 했고 이제 막 자라는 풀을 변다고 이제 네. 소기 작업을 지금 하고 어제까지 하고 아이고. 예, 오늘 잠시 쉬고 이렇게 서울 올라왔습니다. 예, 또 이렇게 먼 길에서 오시느라고 되게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 막 일찍부터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서울에 일기가 안 좋다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예. 새벽 4시에 출발했고요. 네. 중간중간에 비가 와서 어디 휴게소 들어가 내리지도 못하고 예. 저도 처음으로 논수도보로 여기 바로 왔습니다. 논수. 예. 차를 그래서- 직접 몰고. 예, 차를 직접 몰고 이제 바로 왔고요. 그래서 1시간 조금 일찍 야, 도착해졌습니다. 예. 예. 아이고 저런 새벽 4시부터. 예. 트랙터 몰고 온 것인 건 아니죠. 트랙터는 일주일 걸렸죠. 그래서 예. 오늘 차는 뭐 누구 막는 사람도 없었고요. 잘 왔습니다. 예. 예. 자, 이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주연급 중에 하나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영화도 직접 봤고 그저 그 관객들과의 만남에서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인 출연자 중에 하나셨어요. 예. 유명해지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마 영화 찍는다 그랬으면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인터뷰 하나 하자 그래서 했던 것이 뭐 이렇게 일파만파 커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예. 영화 보신 분들은 알아봐 주시고 악수를 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 무지개 동지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무지개 동지들. 예, 뭐 사진 찍자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항시 행동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인이 되시면 이제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녁에만 그렇게 저녁에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농사를
그 지으시는 장면도 실제로 영화에서도 나왔고요. 그때 농사 망쳤다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해 농사가 별로 좀 안 좋았었던가요? 네, 저기 농사라는 게요. 예, 예. 그 저희 농부들의 뭐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날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우리나라의 총각 장골에 쓰던 그 가시무늬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뭐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네요. 네. 일반 절반 이하로 소출이 나서 아이고. 올해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한 2만 평 되는데 별을 심어놨는데 어찌 될지 또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 영화 속에서도 농민들은 어차피 이렇게 뭐 올해 잘 안 되면 내년 조금이라도 나으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감동적인 말씀이지만 사실 속은 타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다고 저희가 뭐 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그리 되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그렇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을 하게 됐고 그런 마음으로 농사 짓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네, 네. 우리 농사 짓는 농민들의 기본 품성 중에 하나의 그런 깊은 마음들이 있다는 예.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최대한 하지만 이 내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법이다. 예. 그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다가 예. 한 3, 4년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경상도 말로 만정이 떨어진다 그러고 만정이 떨어진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희들은 뭐 한 30년 가까이 농사 지었으니 어찌 보면 만성이 됐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왔다 그러면 지금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 예. 뭐 만성이 됐지만 지금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농사 짓기가 좀 힘에 부친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투자한 돈 대비 얻는 이익이 얼마고 그러니까 사람 몇 명 써야 되고 어떤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막 계산기 돌려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결국 하게 되는데 농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막 경제학적으로 의지를 투영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과 하늘과 함께 해야 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찍어낼 것 같으면 예. 뭐 농민들 이렇게 뭐 200만, 300만 이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뭐 계획에서 킬로그램당 얼마씩 놀아가지고 쌀을 얼마 하면 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본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가 좀 발생하죠. 예. 그것 때문에 어떤 해에는 풍작이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좀 고통이 가중되기도 하고 오히려. 예. 또 어떨 때는 조금 흉년이 들면 예. 물가가 높다 그러면은 또 그 원체도 뭐 농민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 농산물 값이 비싸다. 그렇죠. 뭐 이래 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또 심리적 압박감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지어주는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산업으로 지금 이제 우리 시설하우스나 지금 뭐 저희들이 보면 그 스마트팜 이런 거는 이제 자연을 극복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리 그 뭐 사람들의 오만함 예, 예. 이런 걸 기본에 깔려 가지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한 시설비와 그러니까 막대한 우리 인체에 뭐 해로울지 안 해로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 또 이따가 좀 많이 나눌 텐데 그 룰랄라님이 괜히 눈물이 핑 돈다고요. 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논이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뭐 정준의 논이 정준이의 밭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 농민들과 계속 연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농 부산 경남연맹의 사무처장이세요. 그 농사를 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원래부터도 농사를 지셨던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선대의 이제 선친들께서는 다 농사를 지으셨고요. 예, 예.
저도 청운의 꿈을 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안고 예. 고향을 떠나서 저는 직업군인이 좀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예. 직업군인을 하려고 이제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했고 열심히 강원도 저 바닷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또 제가 종갓집에 장손이다 보니까 집에 어른의 또 뭐 고향 가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래가지고 전역을 하고 제가 태어났던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예. 진주에서 이제 제가 그 전기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조그만한 이제 뭐 가게 같은 것도 하나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제 일을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당시에 뭐 저는 바로 고향이 그 성산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 바로 못 들어오고요. 그 옆 동네에 들어와 갖고 한 2년 살았습니다. 네, 왜 옆 동네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뭐 기농하시는 분들을 환영해주는 아, 분위기였지만 그때는 그때는 실패자가 들어온다 뭐 아하.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한 2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이제 고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비닐하우스도 하고 농사도 하기 시작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너네 잘 되려고 여기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 진짜. 예, 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 동네에 오셨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원래 선대들께서 계속 농사를 지셨던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된 거네요. 네네. 선대가 거의 뭐 그 20대? 예, 그러니까 쪽까지? 저희 마을에 예. 제가 이제 정가인데요. 저희 입향조 할아버지가 들어오신 이후로 아, 예. 지금까지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야, 그럼 완전히 그냥 거기가 그 선대부터 해서 그냥 정착하신 네, 거네요. 네, 네. 예. 역사성이 엄청난데 원래 진주라고 하는 곳 자체가 또 이 농민 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진주가 보면 우리 근현대사의 최초의 저는 민중운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그 네. 진주 농민 항쟁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는 진주 밀란으로 밀란, 예. 이야기했던 그 항쟁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 지금 올해 164주년 행사를 지난 6월달에 저희 진주 농민의 주최로 했었고요. 저희 그 진주 농민의 회원들은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예.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참 역사성도 깊고 그게 농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민중들이 이제 그 당시 시대에 항거했던 이제 그런 어떤 면면한 정신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어른 김장아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지만 거기 또 형평 운동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대단한 이 평등 의식의 어떤 최초의 형태랄까요? 네. 예, 이게 또 만들어졌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진주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진주는 가능하면 진주 정신이라고 정치인들이 얘기해요. 예,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진주 정신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을 아, 예. 못해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진주 정신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을 때는 단결해서 지켜냈습니다. 네. 여기 임진왜란 때 있었던 진주서 대첩이 그리했고요. 네, 그렇죠. 그때는 지역은 진주에서 싸웠지만 많은 의병들은 전라도 지금에서 네, 네, 네. 넘어와서 힘을 넘어와서. 합쳐서 싸웠거든요. 목숨 걸고 다시 싸웠단 예.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농민 항쟁, 진주 민중 항쟁은 세금 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부패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그 단원서 같은 제도를 네, 통해서 시정해 보려고 했으나 호소한 거죠. 호소하고 예. 했으나 단합하고 곤장을 치고 뭐 이리 하니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결을 하자. 이리 해서 그 무실장터라는 곳에 모입니다. 네. 모여서 거기서 공론화 이런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민주적이죠. 그렇죠. 논의해가지고 결정. 논의해가지고 그래서 철시를 하고 진주목이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직접 진주 목사를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지금으로 치면 철시라는 내용을 보면 파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파업이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주 목사하고 그 있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뭐 약속까지 해주지요. 예, 겉으로는. 예, 겉으로는. 그 나중 다시 탄압을 하지만 예. 이제 그렇게 했던 또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형평사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예. 진주입니다. 예. 그래서 진주에서 그때 가장 천대받던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곳이 진주죠. 예.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좀 해보면 저는 진주 정신이 외세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고 그리고 평등을 예. 원칙으로 하는 이것이 진주 정신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김장하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참 뿌리 깊은 그런 역사성이라는 게 분명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야 뭐 세상에 뭐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땅에 그 붙박여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직업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면면이 흘러오는 어떤 정신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면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남태령을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DNA 속에는 예, 예. 내란 극복과 같은 이런 DNA가 분명히 있다. 네,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어떤 계기가 되고 나서야 된다 그러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도 나서고자 하는 예, 그 기본 정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진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진주와 관련된 모든 역사성에 깊이 감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게 혹시 전농과 함께 하시게 된 뭐 계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보면 20대 강령이라고 하는 학기대 네, 원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외부의 환경은 변했지만 그 이때까지 우리가 원하던 그 가치를 지키고자 이때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색다르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시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요. 보통 이제 권리 운동이라든가 뭔가 뭐 파업할 때였던 것들을 자꾸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침해되면 그냥 저항해서 내 이익을 찾아온다라는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이 자신의 이해나 권리를 찾으려면 남의 이해나 권리와 함께 연결이 돼야 맞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 지지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농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뵀던 전농 어르신들은 이 농민 특유의 그 어떤 기질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차분하지만 호방하고, 예, 그리고 되게 오래 지속하는 그런 힘, 끈질김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걸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농민회가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하는 예. 일을 보면 예. 우리 농민들의 이익만 대변했던 적은 저는 네.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미국의 주도하에 개방 농정이 될 때요. 우리 농업은 살리자. 그 농민들의 이해관계와도 되지만 그렇죠. 내 쌀만 살리자 이건 아니었다는 그리고 거죠. 국민들의 먹거리나 그렇죠. 식량 안보 측면에도 네.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저희 초창기에 하신 분들이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도 아직 현역에서 뛰고 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전농에 아마 전신들하고 연관됐던 건데 제 그 선배께서 이제 한번 말씀 주신 건데 이제 아마 어렸을 때 학생 운동 하셨던 경험에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농화를 갔는데 그때 호남지구였던 것 같은데 가톨릭 농민회 네네. 예,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그 서슬퍼렇던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절인데 자기 그 장화에다가 전두환을 죽여버리자라든가 뭐 이런 되게 진짜로 그 정말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것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셨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자기는 이제 운동한다고 했지만 이분들의 이 결연함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말씀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농민회가 하시는 주장을 보면요. 예.
전두환이고 박정희 시대고 예. 그 스스로 벌였던 윤석열, 그러니까요. 박근혜 예. 어느 한 군데 위축되고 눈치 보지 않았거든요. 예, 예. 예. 해야 될 말은 목숨 걸고 했고요. 저희들이 구속되거나 뭐 탄압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저희 국민들과 우리 농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 얘기하고 투쟁하고 같이 이루어내려고 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원래 이제 트랙터 투쟁이 있기 전에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도화선까지는 아니면 연결돼 있던 게 이게 쌀에 대한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것들을 또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회가 이거를 통과시켰고, 근데 대통령이 일부러 거부권까지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보기에는 또 이 언론에서 사실 이렇게 다룬 적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미 망해가는 산업, 자꾸 이렇게 돈 줘가지고 살려놓는 거, 이거 솔직히 필요한 일이냐? 이건 더 파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또 논조를 써가지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가슴 아팠던 건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 사회는 아니잖아요. 뭐 산업 사회 중심을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 농촌 지역에서의 역할로 보면 이 근현대사의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데 엄청난 역력한 공을 세웠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이 성장되고 있고 그렇죠. 이 정도로 됐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방농정, 쌀 외생산에 훨씬 싼 곳이 있는데 사 먹으면 되지. 그렇죠. 예. 그 콩이나 밀가루 다 사 먹으면 되지. 예. 이제 이런 논리로서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학자들이나 뭐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 농민에서 생각하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외국의 사례들로 보면 식량을 포기한 그 국가들이 잘 되는 걸 없죠. 그리고 네. 식량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요. 가장 기본적인 데는 1차 산업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는 네. 어떤 산업 사회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쌀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도 했던 거에 불만이 태어났던 것도 우리 국민의 전체 먹거리인 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예. 이것이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재배 면적에 심어도 기후에 따라서는 좀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예. 줄어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라. 예. 그래서 많이 있을 때는 국가 좀 사들여 놨다가 부족할 때는 좀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일부 가공용은 수입해서 예. 국가 정책으로 양국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제안이 됐고 그게 통과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에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게 돈이 얼마나 더 가고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기초적인 먹을거리인 쌀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은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투쟁에 나섰던 거고 그래서 남태령하고 이어졌던 것도 남태령의 구호에 보면 농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예. 네. 윤석열 구속, 내란 종식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 당시로 좀 짚어보면 불법 계엄이라고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파면은 되었지만 파면이 아니고 그 이제 직무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당시. 예예 그 탄핵은 되었지만 예. 한남동 간주에 들어앉아 네. 있었고 경찰도 특검도 네. 가가지고 그 윤석열을 갖다가 법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네. 있고 네.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막아내려고 하고 의원들이 가서 막았잖아요. 막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야 이거 어떡하지 자칫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자. 그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농지평구에서 회의해서 트랙터 투쟁단을 조직해서 트랙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국에서부터 전남 그 무안, 경남 진주, 동군, 선군으로 나눠서 이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태령에서 막히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저희 농민들은 농민의 이 요구만 가지고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연대해 주셨고 예. 그것이 남태령과 연결되었다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이제 한번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대부분 이제 트랙터 상경 투쟁이 성공한 적도 없었고 네네. 예, 막힌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렇게 뭐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제 서가지고 이제 시위는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할 말도 떨어지고 예, 날도 추워지고 네네네. 이제 뭐 해야 되나 그러는데 나한데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막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 네네. 예, 되게 좀 기이하기도 하지만 좀 흥미로운 장면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날 12월 21일 예.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은 거기에 와가지고 넘어서면 수원에서 아침을 먹었으니까 예, 예. 좀 대열도 좀 정비를 하고 식사도 좀 하고 예, 이렇게 하려고 예, 예. 준비했던 건데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녁 한 6시, 7시까지 저희들이 모여서 저희들만 고립되어 있었으니까 예, 예. 우리들끼리 뭐 결의 발언도 하고 뭐 이렇게 저러고 했는데 한 6시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또 사무총장님은 목이 쉬어가지고 아이고, 예. 또 발언하시기가 힘들고 이제 이럴 때 이제 저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와 계셔서 그러면 이제 예. 혹시 나오셔서 발언하실 분 계세요라고 예. 했던 것이 예. 저요라고 했던 거 한 분 했던 것이 그 다음 날 이게 열릴 때까지 저렇게 줄 서 있는 네, 저 영상에 있는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많을 정도로 예. 끝까지 이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도 밝히고 또 나하고 이념이 다르거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발언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제재하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고 박수 쳐주고 끝까지 경청해 주었던 것이 예. 또 남태령의 정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민주화에 관련된 시위를 주로 하다 보면 몇 가지 주체도 명확하고 외치는 구호도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네, 예, 이렇게 제지도 맞습니다. 하고, 예, 예. 그래서 약간은 거기서 아웅다웅도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새로 같이 와준 분들이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들도 이제 충분히 충분히 나오고요. 나오죠. 예. 이게 우리의 뜻하고 맞는 거야?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경청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 이제 또 경청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 저희는 경청할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딴 분들이 안 하려고 했으면은 그렇죠. 또 어려웠겠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전체가 묵시적인 동의하에 듣자. 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 건데요. 그 어떤 집회에 가면 짜여진 시간에 의해서 짜여진 그렇죠.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건데 그 어떤 또 우리 그 배우 하시는 한 분은 그날 남태령에 뭔가 씌었다. 네, 뭐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시는 네, 분도 네. 계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그날 21일 날 있었던 남태령에서의 뭔가의 공기에는 뭔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그게 참 이렇게 연구자로서 되게 궁금도 하고 관심도 가고 이러는 건데 저는 또 특히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보통은 이제 말로 해서 또는 글로 써서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면 그 전달된 걸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이런 과정으로 결국은 이게 쭉 커져가는 건데 네, 네. 특별하게 이걸 논의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쓰였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뭔가 암묵적으로 슉 하고 전파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예, 그리고 예. 남태령에 있었던 그날 밤에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춥은데 사람이 있다. 배가 고프다. 예. 그러니까 먹을 걸 제공하겠다. 그렇죠. 저게 비용이 들어간다. 춥지 않게 버스를 보내주겠다. 예. 막 이런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그 라이더 분들은 4,000원짜리 그냥 하다가 안 그러면 휙 버리고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끝까지 가서 전달해 드려야 그렇죠. 되겠다. 예. 이런 또 지하철에 있던 영무원 분들도 내가 퇴근 시간은 넘었지만 이분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안내해 주시고 예, 화장실 예, 안내해 주고 예. 하는 뭔가가 이 기획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 아까 말씀드렸던 그 DNA 속에 있었던 뭔가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이게 뭐 텔레파시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선의들이 이제 막 쌓이다 보면 되게 좀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개별의 인간들은 그렇게까지 위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의지가 서로 짝하고 만나는 순간에 굉장히 훌륭해지는 그 속성 같은 것들이 있고 남태령이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줬던 때가 아닌가? 아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영화에 보면 이제 소수자 분들의 네, 네. 연대 발언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해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주장이 뭔지 또 그분들이 하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또 연구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농민들을 또 연구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예. 소통하게 되고 연대하게 되는 이런 이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참 저는 뭐 농사 짓는 농민이다 보니까 뭐 용어 정리나 이런 건 안 됩니다만 그게 뭐 남태령 정신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의 정신으로 대변되기도 하는데 뭔가가 있다. 우리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예. 꼭 연구를 해주셔서 좀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뭐 집단 무의식이니 뭐 공통 감각이니 뭐 이런 말들을 쓰긴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존한다는 건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보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고 이 정신에 기초를 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벌어진 일들은 결국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은 윤석열을 쫓아냈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던 이 훌륭함이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뭐 농업 분야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이제 소수자 문제에서도 일어나야 될 테고 사회개혁도 이제 더 많이 일어나야 될 테고 그런 건데 농민의 입장에서 일단 볼 때 어떻습니까? 뭐 또 지방선거 얘기도 나오고 뭐 정치적인 거와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예. 좀 모든 것이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저희가 가진 고민들도 좀 빨리 예. 해결되고. 예,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농업 문제가 우리 국내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한계도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장에서 올해 우리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청산이잖아요. 예. 완전 종시. 근데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게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생각이 그 뭐 연대 얘기 나오는데요. 대상이 연대 대상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청산의 대상은 분명히 그렇죠.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연대의 대상과는 연대하고 청산의 대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꼭 청산해내는 그런 역사가 쓰여지게 있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그렇죠. 연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묶음인데 네.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특히나 그 뜻을 되게 부당한 방법으로 회방을 놓고 있는 분들을 연대 대상으로 삼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자칫 잘못하면 뭐 연대란 이름으로 뭐 협치란 이름으로 그것까지 포용될까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정치하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 철학탐정 돈자TV님께서 사람은 반도체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팔아서 쌀을 사온다? 농업 경시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동의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 농촌이라고 하는 데가 단순하게 그냥 뭐 옛날에 그냥 우리 고향이니까 그 뭐 그래도 우리 쌀이니까 대충 봐주는 척하는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환경,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기지이고 거기에 그 물을 가둬두고 그리고 풀을 가둬두고 뭔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작물들이 이렇게 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몸에 좋은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 기후의 일종의 저수지 같은 데란 말이에요. 탄소도 흡수하고 맞습니다. 숨어내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이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농촌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예. 우리 농촌과 도시는요. 예. 농촌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도시를 먹여 살리고 예, 예. 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예. 우리 농촌에서 처리해 주는. 정화해주는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봐요. 그 예로 IMF 때 예.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용 가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될 때 거기에 나오는 자녀들을 양육한 곳이 농촌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논 팔고
땅 팔아서 경제적으로 대준 거죠. 대준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유지됐는데 지금 와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초초고령화되고 예. 그냥 없어지도 되는 동네, 네. 경치 좋은 곳에는 그냥 펜션이 있는 동네, 예. 막 이런 동네로 인식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농업의 가치와 농촌을 이해해주는 이 마음들이 연대의 정신으로 남대령 정신으로 좀 이어나서 농촌과 같이 사는 도시, 말로만 상생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좀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단순히 이게 그 시해라든가 그냥 불쌍함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될 문제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폐허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연이라는 걸 우리 흔히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이 함께 있어줘야 자연도 가꿔주고 보존이 되는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풀도 깎아주고 네. 또 뭔가를 심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비워두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정권의 농정을 바라보면 시가이 그랬잖아요. 예. 쌀이 남아돈다. 그 논을 비워두자. 네. 그래 벼를 심지 말고 그냥 땅을 냅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 2년 3년 전에 짜퍼리 우거집니다.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돌리려 그러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죠. 관계 수로를 새로 해야 되고 예, 예. 그것도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이게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에 예를 들면 예. 저희 마을에 지금 한 30가구인데 한 35분 계세요. 거기가 1인 가구고 한 서너 분이 이제 2인 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저희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논이고 뭐이고 다 이게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논이고 다 자풀이 우거지면 누구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그걸 사회 국가에서 나서서 관리하려 그러면 예. 공무원 한두 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 농촌 지역에 다 깔려 있는데 예. 그런 중요한 기능들도 지금 현재 계시는 초초고령 80대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예. 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적합한 용어를 또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쉼도 제공하고 미래 가능성도 제공하는 이 자연과 환경을 가꿔주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산재에 계시는 네. 거란 말이에요. 지켜주시는 분들이 예, 그리고 그분들 속에는 계속 지켜왔던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죠. 예. 예, 문화가 있고 또 정서가 있습니다. 그 나눔의 정서. 예. 그래서 누군가가 농촌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궁금함도 있고 그분에 대한 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나눔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서는 좀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정서와 문화가 있는 곳이 또한 예.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루아침에 국가 예산을 들려가지고 확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반도체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AI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발굴하고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산이 투입되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농촌 지역은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귀농하시는 젊은 분들도 요즘 좀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쉽게 생각한다 그럴까? 이게 돈 들어가지고 뭐 하면은 그냥 잘 될 거야라는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경험 기법 가지고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좀 계실 테고. 예, 우리나라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뭐 인구 정책도 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인구가 소멸 지역 있는 곳에 애기 한 명 태어나면 얼마 지원해 줄게, 예, 예, 예. 한 달에 얼마 줄게. 뭐 농촌에 들어와 살면은 뭐 얼마 기반을 줘가지고 할게. 그것을 끝내는 거죠. 예. 근데 농촌에 우리가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성원으로 산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돈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예. 지금 농촌에 보면 덜 파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많아요.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일만 하러 오는 거고. 예. 뭐. 돈은 논에서 벌어갑니다. 예. 그리고 소비는 도시에서 하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된 우리 어머니 예. 아버님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뭐 정서적 이런 것을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타분함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내가 농사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머니 힘드신데 왜 그래요? 막 이런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 이 정서가 저는 좀 하루빨리 개선돼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돈만 지원해주는 이런 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청년 농민들도 농촌 지역에서 돈을 벌고 마을 공동체에 사는 데까지 동의하고 들어와 주시는 청년들이 있어야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건 제가 남태령을 보면서도 느꼈던 겁니다만 단순히 이제 이런 소수자들, 그러니까 원래는 농민들로선 잘 몰랐던 이런 성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셨을 테니까 이 낯섦을 품어 안고 서로 이해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약간은 정치적인 연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연대가 돼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농민분들도 이 도시인들이랑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이 사람들도 이 여기에 전통을 지켜오신 분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오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교류가 서로 계속 있어야 이게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아니라 함께 살 사람들로서 이제 손을 맞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남태령에 우리 왔던 젊은 청년들이 예.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여기 그분들이 저한테 농민이 와 있다, 트랙터가 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사람이 거기 있는 거죠. 예, 이 추운 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방치해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같이 연대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 그리고 그거에 기반이 되는 모든 제도나 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효율성, 뭐 경제성이랑 보다는 사람은 무시되고, 예. 뭐 자본, 돈, 뭐 경제적 논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 속에서 가치를 가지고 농업적 가치를 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 입장은 참 좀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이 날다님이 오늘 제 마음이 무지개가 된 것 같네요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버티자님이 농촌의 일회성 자금 지원 큰 의미 없습니다.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참 먼 길 어렵게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해 주시는 분들과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오늘 두서없는 걸 말씀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저희 농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농촌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농촌, 그리고 지나가다가 펜션만 보이는 그런 농촌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기후 위기를 방지해주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전국 농민의 부산 경남 연맥 전주환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가진 힘은 또 의외로 셉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망각 앞에서 쉽게 허물어지지만 그런 망각을 뚫고 남은 기억, 잊히려고 할 때마다 되살려내서 마침내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기억은 우리가 어떤 우리인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우리는 농민이고 노동자이고 자영업자이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또 그로 제한되지 않는 제3, 제4의 성별입니다. 우리는 10대이기도 20대이기도 30대이기도 한 또 그런 나이를 거쳐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삽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에도 북미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호주에도 남극에도 삽니다. 그런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혐오와 차별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민주공화정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길었고 가장 차가웠던 그 동짓날 남태령 고개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정준이의 논 17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돼줄 따뜻한 밥 한 그릇,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후끈한 연대의 기억 한 덩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꽤 잘 살아가게 해줄 겁니다.